네, 안녕하세요. 유이라는 작품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승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 작품은요, 주제를 보시면은 전쟁 속 인간이 겪는 고뇌라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주제를 설명하면은요, 전쟁 속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인간답게 삶을 마무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담겨있는 그러한 작품이에요. 자, 지금 이 유에는 그래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죽음 전에 잠깐 시간이 남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법이 있죠. 의식의 흐름 기법이랑 내면 독백의 수법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의식의 흐름 기법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익숙해야 되는 기법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머릿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는요, 어떻게 쓰냐면은 앞의 내용이랑 뒤의 내용이 긴밀한 연관성을 갖도록 씁니다. 뭐 인과관계든 아니면 뭐 시간적 관계든 꼭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쓰는데, 근데 사실 사람의 머릿속의 의사 진행 과정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냥 갑자기 밥을 먹고 싶다가, 갑자기 누구 보고 싶다가, 갑자기 뭐 게임하고 싶다가, 그러니까 주소가 없어요. 갑자기 자고 싶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는데, 원래 인간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문학으로 가져왔을 때 바로 인간의 내면을 조금 더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내면 독백의 수법은 자기가 자기 얘기 쭉 하는 거예요. 자, 쉬운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줄거리를 보시기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꼭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작품을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해봤어요. 맨 처음에 교전하는 장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면 이제 국군 소위예요. 그래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제 산길을 헤매는데 저 멀리서 아군 병사가 북한군에게 처형당하는 장면을 발견하는데, 그때 그 처형당하는 아군을 저것은 바로 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전을 벌입니다. 근데 1대 다수로 싸우니까 당연히 몇 명을 이제 총으로 쏴서 죽이긴 하는데 포로로 잡혀요. 자, 이 포로로 잡히면서 무슨 일을 당하냐면요, 이 남쪽의 이념을 버리고 북쪽으로 귀향할 것을 전향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거부합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좋아요. 그러면서 거부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 너 죽어라 하고 사형 집행하는데, 바로 즉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가량의 시간을 주는데, 그게 바로 이 작품의 유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원래는 요 전에 있던 것들을 계속 회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사형 집행하는 유예 시간 동안 하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걸음을 제대로 걸어야 되고요, 끝까지 나는 나여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지켜야겠다,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기는 하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긴 합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라면서 허무한 느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피와 눈밭이라는 대조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미지가 색깔이 아주 뚜렷하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느낌도, 이 따뜻한 거랑 차가운 거의 느낌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여기서 색채에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붉은 피, 이거 사람이 총 맞아서 흘리는 피니까 끔찍한 거예요. 눈밭은 이 눈 내린 차이 아주 아름다우니까 이제 아름다운 거죠. 이 두 개가 대조를 하면서 바로 뭐를 드러내느냐, 전쟁의 비극성을 드러내고 있다. 대조라는 것은 무언가를 두드러지게 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전쟁의 비극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제 포인트를 보시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점이 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수능에서 실제로 물어보기를, 자, 수능이 이렇게 시점이 변하는 곳에 기호를 쓰죠,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이제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시점이 변한다 라고 알아두시고, 이따가 제가 실제로 어디서 변하는지를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점이 바뀌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일 때는요, 자기가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때 편해요. 그리고 관찰자 시점일 때는요, 이 사람이 포로로 잡히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해주기가 편해요.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일 때는요,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정서 심리를요, 압축적으로 정확히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시점의 변화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그만큼 더 자세하게 정서라든지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소재의 대립으로 넘어가겠고요.
죽음에 대한 태도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장면인데요. 여기 지금 잘 보세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나를 끝맺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1인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넘어가기를 그는이라고 했으니까 시점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원래 소설이라는 것이 약간 길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연기교재라고 하더라도 EBS에 실려있는 그 부분이 그대로 실려있다라고 우리가 그거를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부분에서요, 여기서 바로 이제 전쟁의 비극성이 드러나는데, 왜냐면은요, 사람이 죽는데, 자,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돌아가서 그냥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모기 한 마리 죽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쟁 때문에 생기는 비인간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시겠는데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세밀한 외양 묘사는 제시가 된 적이 없어요. 현재형 문장은 우리가 바로 위에 있는 주요 지문만 보더라도 난다, 느꼈다, 뭐 어두워간다, 뭐 것이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다 현재형 표현들이고, 또 호흡이 짧고 간결한 문체다. 문장이 짧으면 일단 호흡이 짧습니다. 간결한 문체도 문장이 짧으면 돼요. 대체적으로 수능에서 나오는 지문 형태에서는 그냥 두세 줄 정도 그 안으로만 들어가면은 간결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약간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시각적 이미지 대비는 눈과 피가 있었고요. 근데 5번 여기서 중심인물 육군 소위 나의 심리반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제시가 되지 않죠. 정답은 4번이고 두 번째 문제. 위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사람은 걸어가다가 등에 총을 맞고 죽죠. 무릎을 꿇고 머리에 총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헤드샷이라고 하죠. 그런 거 없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유일한 작품을 봤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이 근대사에 있던 소설들이 읽으면은 좀 이렇게 좀 우울한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잘해서 다음 작품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승우 선생님이었고 여러분 수능 만점을 기원합니다. 화이팅!